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이번 학회에서 켈리 개수가 이제 리보세라님과 감넬리주마의 병용 관련돼서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문의가 좀 있으셔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현재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전인데요. 요즘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급격하게 또 다시 또 하락을 했는데요.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2.75, 0.11% 소폭 하락세. 다우지수 선물도 지금 0.13 약보합세 흐름이고요. S&P 선물도 0.08% 약보합세 흐름입니다. 소형주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0.21% 하락세 흐름이죠.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 기사 조금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울트라스텍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기스트 페드 레이트 하이크 40년 만에 가장 큰 이제 금리 인상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모하메드 엘라이 이제 이분 Get out of these distorted market. 굉장히 이 왜곡된 시장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 시장에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경고를 주식시장에다가 하는 어떤 좀 겁나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상에서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도에 나섰고 연기금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선물을 일단 좀 매수를 또 다시 또 옷장에 해서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빠질 때는 이제 매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어제 대비해서는 완전히 반대 흐름으로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보는 만큼 달러 강세 흐름들이 원달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되는 이제 기사에서 이 학회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 어제 이제 이 콩글레스 하이라이트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장 초반에 어떤 시장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오장에 더 미끄러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질문도 많으시고 연락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어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부진과 엮이면서 이제 좀 하락을 했다가 6월달, 7월달, 8월달에 급부상하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주 흐름들을 이었다가 이제 9월달 학회 이후에 다시 또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학회 모멘텀으로 이제 HLB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올라왔다가 이 금리 단에 이제 영향이 있으면서 다시 또 이제 했는데요. 학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에 보통 좀 많고 하반기에는 남아 있는 게 보면 이제 췌장암 학회가 있고요. 11월 달에 이제 면역 항암 학회, 12월 달 연말에 이제 유방암 심포지엄. 그 연초에 보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 AACR이라든지, 아스코라든지, 바이오 USA 이어지면서 이제 S 이렇게 이제 보통 이어지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어떤 학회 모멘텀은 이제 이후로 좀 주는 거는 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의 어떤 국내 기관들의 대표적인 보수 이동건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적 종료 이후에 수급이 조금 이제 2분기 이야기하고는 좀 좋다가요. 3분기 실적 시즌까지 공백 기간에 오히려 이제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별적인 어떤 학회 모멘텀이 있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이번 에스모 학회에서요.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를 발표를 했던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닌과 항서제약이 이제 캄넬리주망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대조군이 어떤 넥사바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이제 유효성을 보였으나, 이 3, 4등급의 어떤 발생률,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대조군보다 좀 많아서 아쉬운 어떤 데이터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사를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지난 11일 날 나왔던 기사죠. 이 청년의사인가요? 사이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번 에스모에서 플라퍼드 페이퍼 세션에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왔던 어떤 결과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이 나왔는데, 단연 이제 포커스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OS 값을 20개월을 넘겼던 키트루다와 렘미바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서 데이터가 좋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망을 이제 비교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기사였죠. 그래서 이 9월달 이제 7월 말에서 8월 달에 이제 이 탑라인 발표를 하면서 이 이제 렘미버와 키트루다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이제 8월 달에 초에 HLB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도 이제 콩그레스 하이라이트를 이제 받으면서 그만큼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 렘미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경구형 이제 항암제 형태인데 이렇게 병용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사실 좀 높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내용을 한번 보면요. ICI라고 하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이 항암제로 등단하면서 굉장히 한호성을 좀 질렀던 부분이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 반응률만 높다라고 하면 적응증의 확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를 통한 어떤 치료 어떤 옵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세포암에도 이제 이 부분이 2020년도에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승인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었다. 이래 봐야 되겠. 그리고 여기와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된 어떤 조합이 가장 이제 유망한 어떤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어떤 약제를 해서 이제 조합해가지고 두 건의 어떤 연구가 이번 에스마케에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ICI와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조합을 한 두 개의 어떤 삼상 결과를 이제 비교한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키트루다와 렘미바와 대조군을 했던 것은 렘미바와 위약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렘미바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지만 여기도 OS 값이 21.1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한 19개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개선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FS 값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차이가 없는데 이 무진행 생존기간 PFS 값은 8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쁘게 나온 게 아니죠. 대조군보다 지금 차이가 없을 뿐이지 PFS 값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ORR과 이제 DCR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대조군보다 좀 높았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좋았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임상 프로토콜이 좀 잘못되었다. 임상이 이제 들어가는 기간이나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의 어떤 이제 나왔던 정도 대비해서 이 대조군으로 잡았던 부분 자체가 이제 성공 후에도 도달하지 못한 어떤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3, 4등급의 이 어드버스 이벤트 같은 경우 61.5%가 나왔거든요. 요것도 이제 키트루다 단독 사용 시와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어떤 정도가 나왔죠. 키트루다는 이제 간암 쪽에서는 2차 쪽으로는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이 이제 소라피닌과 이제 대조한 부분의 어떤 이제 발표의 그림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개발한 PD-1
캄넬리주맘과 HLB가 개발 중인 리보세라늄 조합을 비교한 삼상 연구. 알다시피 여기는 이제 OS 값이 22.1개월로 대조군 대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면서 통계적 유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저드 레이쇼도 지금 38% 감소를 시키면서 1차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해저드 레이쇼가 지금 감소율이 높은 효과라고 이제 회사가 좀 주장하고 있고요. 자, PFS 값도 5.6개월로 사망 그 해저드 레이쇼가 48% 낮추면서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RI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조군 대비해서 소라페닌이 원체 이제 이 ORI 낮거든요. 요거 대비해서는 거의 한 5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높았다는 부분들은 회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병용 기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측 가능한 이 간호수 뭐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연구의 성부가 이렇게 이제 다 갈린 거. 하나는 통계적 유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하나는 통계적 유성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캘리포니아 어대 이제 로빈 케이트 켈리 이제 박사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분이 이제 이 OS 값 1차 지표인 OS PFS 값 절대치가 비슷한 어떤 효과를 냈는데 둘 다 하나는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했고 하나는 이제 못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 보시면 이 캘리포니아의 로빈 케이트 켈리 교수가 이제 디자인이 다르다. 이 디자인이 이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임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이제 대조군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약물과 이런 것들을 기간을 설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우리 이 약물에 승인할 거냐. 요래서 이제 임상 그 프로토콜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좀 갈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상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HLB가 캄넬리주맘의 어떤 결과는 뭐 이렇게 데이터로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와 렛미바 같은 경우에는 맹금 연구를 했다. 여기는 이제 렛미바하고 위약을 넣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블 블라인드로 해서 이제 했던 거죠. 하나는 이제 렛미바가 이제 경구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트루다가 이제 뭐 주사 형태니까 위약을 이제 쓰게 되면 이중맹검으로 이제 이중맹검이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그 오픈 레벨보다는 좀 위에서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맹검 연구했는데 비해서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늄은 오픈 라벨인데 이건 오픈 라벨로 했던 부분이 대조군이 이제 넥사바잖아요. 대조군이 이제 넥사바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약을 이제 쓰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짰기 때문에 이 오픈 레벨을 뭐 하는 게 특별히 이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의 프로토콜이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어떤 설정으로 지금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 환자의 임상에 한 구성비 이제 이게 이제 뭐 중국 쪽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여러 건이 이제 실패가 하면서 이 이야기들 계속 이제 FDA에서 했던 부분에 어떤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100% 이제 중국 데이터라 가지고 FDA가 거절했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의 중국 이상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서 이제 글로벌 3상을 FDA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상의 데이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 어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삼상을 확장할 때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13개국에 이제 600명 가까이 되어서 이제 넣어서 뭐 독일도 들어가고 요렇게 이제 해외에서도 백인 계열을 이제 넣어서 했는데 대다수가 이제 아시안이다. 이걸 이제 지금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이건 임상 프로토콜 사이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동일한 어떤 헤드 투 헤드의 어떤 방식이 아니면 이 부분은 각각의 어떤 임상의 고유한 어떤 데이터니까 요걸 이렇게 이제 그 헤드 투 헤드 형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 요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도 HLB의 이제 진양훈 회장이나 회사의 관련자분들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켈리 교수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분이 그 듣보잡은 아니에요. 이 작년에도 보면 카보잔티닙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에도 좀 에스모 학회에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발표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켈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02년도에 이제 그 UCLA인가요? 거기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한 2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오피니언 리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이제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보훈병원, 뭐 부속병원, 뭐 이런 데 있고 21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내용 중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작년에 나왔던 어떤 기사인데요. 간암 치료제의 황금시대다. 신약 승인을 굉장히 지금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결과를 앞두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사망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간암의 어떤 이제 발병이나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는 아시아권이나 중국이 꽤 많습니다만 실제 이제 약 처방에서는 40%가 이제 미국에서 차지하고 미국에서도 실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했냐면 켈리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크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게 보면 작년도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이 간암은 기존의 간경병 같은 어떤 이제 그 질환에서 80% 이상이 발현해서 가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용에 쭉 보면 이 넥사바가 이제 2007년도에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그 흥분했다. 왜냐면 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제 뒤로 보게 되면 이제 10년 동안에 많은 어떤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다가 이 렘미바가 2017년도에 나왔고 그 앞에 이제 바이엘의 이제 2차 치료제 스티바가도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작년도에 그 가상에서 발표했던 카보잔티님이나 뭐 이런 것들이 1112 사이람자 이런 것들과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인 옵디보, 키트루다, 여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내용들에 보면 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조합이 2020년도에 로슈의 이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치가 나오면서 지금 이 조합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 티로신키나이드 억제제의 어떤 조합으로 대단한 어떤 결과가 올해나 내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서 이제 켈리 교수와 이제 동료들이 아스코 이제 그 작년에도 버추얼 사이언틱 프로그램에 요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핫튜머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제 반응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콜드 튜어에서 핫튜머를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리보세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남을 지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켈리 박사가 생각하는 간세포암에서의 어떤 조합이 리보세라님과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조합이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르다고 했지만 본인이 본래 이제 주장했던 이야기를 본다면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 티로신키나제 조합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리보세라님도 그러한 부분에 이제 뭐 거의 빈틈없이 이번에도 보여줬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이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런 어떤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차이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을 이제 쓰는 걸 보게 되면 뭔가 데이터는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님의 어떤 데이터가 OS 값은 좀 잘 나왔습니다만 여기 이제 기존의 아바스틴과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대비해서 나머지 데이터는 별로 이게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없다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어떤 코멘트가 나왔고 오히려 여기가 데이터가
뭐 이렇게 백인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병 원인에 대해서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코멘트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폄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기사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들이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을 줬고요. 그럼 차트상으로 조금 보면 HLB가 오늘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 이제 추석 전에 나왔던 이제 이 물량들이요. 그대로 지금 다 이제 매도 물량으로 좀 나오는 오르면서 45,000원 밑에까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전에 박스권의 어떤 지금 하단까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45,000원, 50,000원 어떤 박스권 밑으로 다시 또 이제 다운그레이드 박스권이 된 거고요. 최소한 이제 47,000원 정도는 지켜졌는데 이것도 지금 깨지면서 45,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시 박스권 하단이니까 이 45,000원에서 한 일주일 내에 이 박스권 하단 지지 여부를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요 흐름으로 좀 바뀌어 있다. 이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다음 주 한 중반까지 흐름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 유중 관련된 어떤 기준일과 다음 달에 이제 프리엔데이 관련된 어떤 내용들의 어떤 모멘텀이 이후에 또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지지되면서 다시 되돌리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도 나오면 또 이 부분도 또 영상으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